녹화 들어갔고,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다들 보이죠? 화면? 네, 화면 보고 일단 스케치탭에 들어와서 로그인하면 이제 받을 수 있어요. 구글로 그냥 로그인하면 될 것 같고, 자 이 상태에서 뭐 간단하게 막 고르면 이제 여러 개 뜨는데, 여기서 이제 갱신을 찍으면 돼요. 일단은 가장 자료가 많아서 갱신을 쓰는 거니까, 갱신 말고 뭐 게임 관련 파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저거 많이 저는 뒤져갖고 다양한 머리를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검이나 이런 것도 기본형을 이용해서 그리기에 여기서 쓰면 좋은 게 많죠. 중요한 거는 그대로 쓰다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소품 같은 경우는 좀 조심히 써야 될 것 같고, 그냥 고증이 있는 재료는 그걸 토대로 그림 그려도 문제 없잖아요. 고증 자료 같은 건 그대로 쓰되, 누군가가 디자인한 그런 3D는 좀 피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래서 헤어스타일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갱신을 써도 거기서 변형하기도 좋고. 자 그래서 갱신 한번 쳐볼게요. 갱신이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이게 그 대체로가, 이게 그 캐주얼 머리 보면 앞머리가 대체로 다 새덩머리잖아요, 그죠? 네. 거의 뭐 한 80% 이상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마 깐 게 거의 없고, 그죠? 그래서 그런 느낌의 머리는 이런 데서 구해갖고 쓰기 좋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3D를 가공해서 쓰기에는 요렇게 틀어져 있는 거 쓰기가 어려워요. 요런 거 왜 안 좋냐면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또 기울기를 다 조절해 줘야 돼. 그래서 요런 거 잘 찾아보면 비슷한 게 또 있어요, 갱신 거는. 그래서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요런 게 제일 가공하기가 편해요. 그냥 팔 벌리고 앞을 서 있는 거. 여기에 막 가끔 보면 리깅이 돼 있다 이런 게 있어요. 리깅은 이제 뼈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돼 있는 거는 포즈까지 주고 막 지울 것도 많고 해서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 요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옆에 요런 마크 다운로드 된다라는 거예요. 요런 것들 거의 갱신께 가장 무료로 이렇게 뿌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운로드 해서 받을 때는 꼭 요 이게 L이야 I야 GITF 요걸로 받으시면 돼요. 요게 가공하기 좋고 잘 열리고 해서 그래요. 나머지도 다 해봤는데 안 열리는 것도 있고 또 호환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제 경험으로는 요게 제일 잘 받아져요. 그래서 요걸로 받으면 돼요. GITF. 자 일단 다운 받고, 자 그럼 여기 다운 걸렸죠. 자 그 다음에는 간단한 무기 한번 골라볼게요. 그냥 스워드라고 한번 쳐볼게요. 스워드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요런 것들이 이제 아마 어디선가 유료로 이렇게 된 거니까 조심해야 돼. 요런 거 여기 보이죠? 가격. 요런 건 유료로 판매해서 쓰는 건데, 요것도 다 잘 읽어봐야 돼. 읽어보면은 뭐 그냥 뭐 써도 상관없다, 혹은 뭐 어디에 쓸 땐 돈을 더 추가라, 뭐 이런 것들이 다 단서가 붙는 것들이긴 한데, 대체로 유료는 뭐 어디에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칼 같은 경우는, 칼이나 소품은 실제로 우리가 다즈로 쓴다기보다 실제 만화 작업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즈에다가 캐릭터 세팅을 하더라도 칼은 아무거나 손에 쥐어줘요. 왜냐면 결국 스케치업에서 따다 붙일 거예요, 칼은. 그런 이유는 뭐냐면 만화마다 아이템들이 여러 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일일이 그 캐릭터한테 손에다가 지어주고 이러면 오히려 더 번거로우니까 그냥 아무 칼이나 손에 쥐어줘도 칼 잡는 포즈만 적당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릴 때 보통 소품은 3D 그 소품으로 쓰는데 다 스케치업 소품으로 많이 써요. 왜냐면 스케치업 소품은 선화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선화처럼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그려줘야 되죠. 퀄리티는 높겠지만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아이템들은 다 스케치업 버전이나 혹은 뭐 선화 제공되는 블렌더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은 아무거나 일단 받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대로 그리진 않을 거니까. 자 그래서 에이콘 3D라는 데 가면, 자 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소품을 구매해서 쓰면 돼요. 여기는 아예 그냥 만화 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예 그 제약도 걸어놔요. 회사일 경우에는 회사에서 구매하면 한 만화에만 써라. 그다음 개인이 샀다 이러면은
네 만화에는 다 써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그 아이템마다 그 제한을 딱 걸어놔요. 그럼 그런 거 잘 읽어보고 거기에 맞게 소품 쓰면 돼요. 예. 특히 신발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다지에다 신겨갖고 그걸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요즘 만화들 자세히 보면은 신발 그 다음에 소품 이런 거 다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예. 왜냐면 이걸 대고 그려도 일이 많아요. 이런 거는 그죠? 딱 봐도 일이 많을 거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보통 신발 같은 경우도 3D로 많이 구매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근데 다 하나같이 어때요? 그림처럼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 후보종으로 음영만 수정하면 그대로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리얼한 걸 못 쓴다는 거야. 그대로는 다 선화 작업을 해줘야 돼. 그래야 만화에 이질감 없이 붙겠죠. 그래서 뭐 칼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많이 있으니까 소재 뭐 무기 뭐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검 종류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요런 걸 써서 만화를 그린다. 예. 그래서 만화를 유심히 잘 보면 뭐 좀 흔한 무기들은 다 비슷비슷한 무기 소품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또 판타지 만화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없는 소품들 써요. 그거는 보통 회사 단위로 하는 데서는 줘요. 검은 이거 쓰세요. 뭐 주세요. 줘요. 예. 그러니까 그걸 써서 하면 되니까 그 외 엑스트라들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이런 데서 구매해서 써도 무리가 없고 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일단 그래서 검은 테스트용으로 그냥 아무거나 받으면 되니까 일단은 이 검도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보다 이거 봐봐요. 돌면 이렇게 휘어져 있죠. 이런 것도 펴줘야 돼요. 그러니까 편하고 쉽게 쓸 수 있는 검 하나만 받아볼게요. 요런 거라든가 요런 거 뭐 요렇게 세팅 요렇게 돼 있는 게 쓰기도 편해요. 그래서 일단은 루인 스워드 요걸로 받을게요. 여러분도 이렇게 서 있는 걸로 받아요. 아 요건 못 받는 거구나. 네, 기울어져 있으면 축 자체가 축이 예 그러니까 그걸 또 계산해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검은 있는 그대로 쓸 거 아니라면 요건 기준이 되는 검이니까 네. 그냥 모양만 맞으면 돼요. 근데 머리카락은 그걸 토대로 그릴 거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종류가 최대한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건 틈틈이 이렇게 받으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검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게 한참 뒤에 나오니까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돼요. 다운로드 된다 에이블 요거를 클릭해주면은 다운로드 되는 것만 위에 떠요. 이 중에서 요거 다운로드 되네요. 요걸 한번 받을게요. 자 그 다음에 GITF 자 지금 녹화되고 있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다운로드 된 게 뭐 받아졌나 한번 보죠. 겐신 이 패턴 받아졌고 이건 지금 받는 중이네요. 자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거 시간 오래 걸리는 게 왠지 용량이 큰 거 아닌가? 굳이 용량 큰 거 필요 없는데 요거 삭제하고 뭐 용량을 한번 봐야 되겠어. 캐릭터가 4.2인데 칼이 99.7이야. 이러면 과부하 걸려. 굳이 뭐 이런 거 쓸 필요 없거든요. 기준이 되는 무기를 쓰는 거니까 다시 딴 걸 볼게요. 그러니까 요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요런 거 멋있다고 받으면 캡처한 거였어요. 3D 캡처한 거는 면수가 엄청 많아요. 면의 수가 많으면 내가 이제 쓸 때 버벅인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어차피 칼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기준형으로 쓰는 거니까 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그런 걸 쓰거나 아니면 막대기를 써도 상관없고 그런 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862죠 496이고요 아까는 K가 붙었어요. K가 붙으니까 1000이 더 붙는 거잖아 숫자가. 네. 요거는 100단이잖아요 요런 건 이제 쓸만한 거지 그죠? 자 다운 받아볼게요. 그래서 요런 걸 잘 봐야 돼요. 여기 트라이앵글 요게 뭐냐면 면의 수라고 보면 돼요. 3D에서는 가장 작은 면은 뭐예요? 면의 가장 작은 면이 뭐죠? 이 변의 수가 적은 면 삼각형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삼각형이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3D에서는 편리를 위해서 사각형 기준으로 이제 폴리곤을 많이 쓰긴 하는데 기본은 삼각형이라는 거. 그래서 그 개수를 잘 보면 돼요. 여기. 그래서 트라이앵글이 862개고 버틱스는 뭐예요? 점의 개수. 네. 삼각형이면 점이 3개일 거 아니에요. 근데 삼각형이 2개면 점이 몇 개겠어요? 점이 4개이겠죠. 다시 설명해 주시죠.
삼각형의 점이 몇 개요? 3개죠? 네. 네. 그럼 2개면 얼마예요? 삼각형이 2개 있으면. 되게 그죠? 붙어 있으니까 보통. 네. 3D에서는 떼서 이렇게 잘 안 만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 3D로 모델링 할 때 보면은 다 붙여서 만들어요. 떼는 건 아주 나중에 따로 만들어서 붙인다든가 이렇게 하지, 어떤 한 모델링을 할 때 점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그게 아니라 다 연결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라이앵글 수보다 버틱스 수가 적은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요 수를 꼭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요게 너무 많으면 그만큼 폴리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뿔 같은 거 가끔 필요할 때 여기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대로 캡처를 해요. 그러면은 막 K가 붙었는데도 앞에 세 자리야. 그럼 앞에 세 자리하고 K를 합치면 100만 단위예요. 폴리곤이. 그거 엄청 무겁겠죠. 그런 건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나중에 이제 뿔이나 이런 것도 다 판매해요. 다지에서. 그래서 다지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굳이 뭐 이런 데서 복잡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시간이 곧 돈이에요. 만화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에셋은 좀 뭐라고 해야지? 로우폴로 나오는. 아니죠. 폴리곤이 많죠. 좀 많긴 한데 캡처한 것보다 적죠. 스캔이 제일 용량이 많아요. 그러면 보통 캡처한 다음에 폴리곤 작업을 한 번 더 해준단 말이에요. 폴리곤 한 번 더 씌워서 모델링을 이렇게 리폴리 뭐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작업을 거쳐야 스캔한 것도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는 그냥 올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가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트라이앵글하고 버틱스 수를 꼭 확인해라, 소스로 쓸 때는. 자, 그 다음 다운로드. 자, 그럼 10셈메가죠. 아까 99메가였는데. 네. 그죠? 이 정도로 확 줄었어요. 그래도 좀 많은 수예요. 좀 수가 좀 많네요. 요것도 내가 보면 모델링 한 게 아니라 캡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면의 수가 좀 많아요. 사실 저렴한 거 보면은 더 적은 것도 있을 거예요. 자, 면의 수나 이런 거 볼까? K 붙죠? 모델링이 좀 디테일하고 캡처되거나 뭐 이런 거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한번 보면은 K 붙죠? 그냥 1000이 넘어가는 거.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1.6K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소스를 쓰더라도 과부하가 안 걸리게 쓰는 것도 요령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에이콘에서 사는 거 있죠? 다 그게 작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로 쓰려고 이제 저는 소스 받지만, 여기서 차라리 무기 같은 거 여기 9,000원 뭐 10,000원 이런 거 하나 사서 쓰는 게 훨씬 나아요. 실제로 무기 하나 사놓으면 그거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보이죠? 검 5,000원이면 그냥 이렇게. 게다가 LT 변환 없이 선화 작업까지 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거 만화처럼 돼 있잖아요. 그죠? 요걸 뭐냐면 스케치업에서 불러오는 버전도 있는데, 요렇게 CS3O가 뭐냐면 클립 스튜디오용 3D 파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 무기를 꺼내서 비슷한 각도를 만들어서 잘라다가 내 만화의 손에 쥐어주고 이런 과정이라면, 요거는 내 원고 위에다 그냥 얘를 불러오는 거예요. 훨씬 더 쓰기 편하겠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잘 봐야 돼요. 확장자 같은 거. 그래서 무기를 요즘 판매할 때, 예전에는 스케치업으로 많이 팔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아예 그냥 무기 자체를 클립 스튜디오 안에서 쓸 수 이렇게 하거나, 혹은 두 개를 다 지원하거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선한 느낌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후보정을 거치더라도 만화 느낌이 깨지지 않으니까. 자, 이런 것들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비싸죠? 사실 가공해서 쓰는 것보다 5,000원이면 하나 사는 게 낫겠죠. 단 이제 어떤 게 많이 쓰일지를 모르니까 가장 그냥 기본이 되는 모양을 쓰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대충 둘러봤어요. 그래서 에이콘 3D에서 받을 때 주의점은 항상 그 면의 개수 같은 거 예측해 갖고 너무 무겁지 않은 거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머리 스타일은 대체로 여기 보면은 요거 말고도 제가 이제 받은 것 중에서도 게임 소스로 쓴 거를 올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받아왔으면 그거는 좀 사실적인 머리 스타일도 있고, 많이 뒤져보면 많이 있어요. 검색어 잘 찍어갖고. 근데 일단 어떤 캐주얼적이고 좀 간지나는 머리들이 좀 겐신 이펙트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라다 쓰는 거 뭐 해볼게요. 자, 일단 자기 작업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앞으로 조금씩 실습할 때마다 저장해 놓을 폴더 하나 만들어 놔요. 그래서 하다가 좀
집에서 이어서 해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자기 이메일로 보내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폴더 만들어요. 네. 만들어서 여기다가 저장하고, 자 저는 여기다가 새 폴더 이렇게 두 개 만들고 압축을 풀고 각각 알아서 풀기. 압축 풀 때는 폴더 단위로 풀리게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들어가는 파일명이 다 똑같아 갖고 그냥 여기서 그냥 풀기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풀기 할 때 여기에 풀기 이러면은 압축할 때 이 사람이 폴더를 안 만들었으면은 그냥 한 바탕에 다 풀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파일명이 같으니까 그냥 붙어버리겠죠?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각각 알아서 풀기, 혹은 각각 파일명 폴더에 풀기. 요것보다도 요게 제일 안정적이겠죠. 예? 왜냐면 그러면 압축한 사람이 폴더를 안 만들었어도 폴더 단위로 풀리게 돼 있어요. 세 번째 걸로 하면. 자,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요 파일, 그 다음에 요 파일을 좀 이따 불러오면 돼요. 첫 번째로 여기 종길이야 뭐야? 종글리? 종글리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자, 블렌더를 열게요. 블렌더를 열고 여기서 불러올 때는 파일 가서 가져오기, 가져오기로 해야 돼요. 오픈은 블렌더 파일만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자가 중요한데 여기서 열기 이럴 때는 블렌더 파일만 불러오는 거니까 요거는 안 불러가지고 가져오기로 해야 돼요. 가져오기로 해서 여기 보면 맨 밑에 GITF, GL인가? GLTF 요거를 열을게요. 딱 열어서 그 다음에 자 데스크탑, 자 어디냐, 시스템용 종글리 프롬 겐신, 종글리 중국 사람인가 보다. 종일인가? 아, 종일이요? 네. 근데 GH 쓰면 중국 애들이 많이 써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자, 아무튼 불러왔어요. 자, 이렇게 불러오면 자, 이렇게 나오죠. 요런 공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공 같은 거. 그죠? 다 자기 거 공 같은 거 나오죠. 네. 요게 리깅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안 보이게 하는 키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몰라요, 그거를. 잘 몰라갖고. 근데 우리가 다지에서 얘를 쓰는 거니까, 왜냐면 요걸 알면 이 캐릭터 가지고도 포즈를 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바깥을 선택하고 얘만 따로 선택한 상태에서 딜렛을 누를게요. 없애고, 자, 나머지 뭐 바디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특히 우리 그 캐주얼 그리는 분들은 요런 모델링을 이제 가공해서 쓰기도 하겠지만 그냥 이 통으로 갖고 있는 거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의상 디자인 같은 거 할 때 요 옷 단 끝을 어디까지 오게 하면 디자인이 이쁜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잘 된 디자인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무릎보다 아래 밑으로 내려오게 하고, 뒤는 어디까지 오고 머리 끝은 어떻게 오고, 요런 옷의 어떤 모양 같은 거를 좀 공부할 때 좋으니까 요 통으로도 갖고 있으면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우리가 필요 없는 것부터 제거를 할게요. 바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얼굴 일단은 필요 없고. 자, 그럼 이 안으로 들어가면 보통 이 안에 이렇게 안구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안구가 선택이 안 돼요. 왜냐면 통으로 붙어 있어서 그래요. 자, 이런 게, 이게 선택이 돼서 눈하고 요거를 빨리 지울 수 있는 파일도 있고, 제작한 애들이 이걸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애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좀 까다로운데 오늘 좋은 예제네요. 자, 요거를 이제 지울 거예요. 어떻게 지우냐면 확대를 해서 화면에 서로 안 붙게 하면서 하나씩 지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희 건 채색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요거 세 번째 뷰포트 세이디 그걸로 바꿔봐요. 요게 첫 번째 걸로 돼 있을 거예요, 대부분. 네네요. 그죠? 그래서 요 컬러 같은 것도 이해하기 좋고. 자, 아무튼 여기서 뭐 안 되는 거 있어요? 아, 그죠? 자, 여기서 이 안에 얘네들이 필요 없어서 얘네들을 지울 거예요. 얘는 선택되네. 그럼 이렇게 지우면 돼요. 근데 눈은 선택이 안 되죠. 이 눈만 따로 지울 건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요 왼쪽에 여기 보면 모드 있어요. 오브젝트 모드 보여요? 이 오브젝트 모드 네. 보이나요? 네. 네. 그죠? 이거 보이죠? 요거를 클릭하면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면 돼요. 자, 에디트 모드로 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나요? 들어갔어요? 이거 아니 머리를 클릭하시고 오셔야 돼요. 아. 에디트 모드네. 자, 에디트 모드로 들어갔죠? 네. 자, 여기서 요게 점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점이 선택되어 있죠, 지금. 요 두 번째 걸 바꿔볼게요. 자, 에디트 모드 옆에 그죠? 선이겠죠, 그러면? 예. 선이 선택되고 요 세 번째는 뭘까요? 연으로 되어 있는. 그죠, 면이죠. 자, 그래서 요게 웬만하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화면 저처럼 만들어봐요. 그럼 눈이 지금 분리돼 있죠. 네. 이렇게 하면 삭제하기가 편해요. 자, 여기서 마우스를 길게 누르면은 올가미 선택 있어요. 자, 요걸로 다 바꿔주시고 다 그렇게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로 이렇게 지우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딜렛을 누르고 버텍스든 엣지든 페이스든 선택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그럼 조금 잔게 남죠? 그것도 이렇게 선택해서 삭제 페이스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가죠? 한번 다들 했나요? 아직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우면 돼요. 선생님 올가미 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다시 좀 자, 여기 맨 위에 여기 보이죠? 도구. 여기 에디트 모드 옆에 요게 점선면이라면 그 왼쪽에 우리 포토샵이나 이런 거 쓰면 여기 도구들 있잖아요. 그 도구의 맨 위에 있는 애. 얘를 클릭을 길게 하면 기본적으로 아마 요걸로 돼 있을 거예요. 요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 여기서 고를 수 있어요. 이때 올가미를 선택하면 돼요. 네. 예. 그걸로 해서 화면에 얘네들이 겹치지 않게. 왜냐면 머리카락은 지우면 안 되잖아요. 이 눈알만 지워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요령껏 요렇게 맞춰가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겹친다 그럼 이렇게 해도 돼요. 부분적으로 지우면 돼요. 부분적으로. 요 두 번째 눈은 요런 식으로 딜렛 페이스 그 다음에 이렇게 옮겨서 또 윗부분 지우고 자, 이렇게 하고 페이스 아직 요렇게 짜잘한 게 자, 이렇게 지우고 여기 또 하나 남았네. 요렇게 어떻게 해도 화면 밖으로 안 나가는 이런 잡다한 거 있어요. 요런 거 요런 거는 그냥 하나씩 선택해줘요. 클릭으로 이렇게 그럼 깔끔하게 지워졌죠? 자, 이 상태가 다 된 거예요. 예.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지울 거예요. 뭐냐면 요 X 요 기즈모 있는 데에 가서 요 X를 누르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 뒤통수로 한번 갈게요. 지금 다 눈알 지웠죠? 선생님, 예. 저 딜레트 누른 다음에 또 여러 버튼 있던데 이거 어떤 거? 페이스. 아, 페이스요? 예, 거기 페이스라고 있죠? 네. 그거 누르면 면을 지운다는 뜻이에요. 딜렛 누르면 다 지웠으면 자, 다 지웠나요? 네. 지웠나요, 종중이? 선생님 그 선이 남아있는데 그거는 그것도 다 지워야죠. 마지막에는 너무 머리하고 겹치잖아요. 네. 겹칠 때는 따로 클릭해요. 근데 지워지지 이게 선택이 안 되네요. 선택이 왜 안 돼요? 여기를 선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선택. 아 선. 아니 잠깐만. 그렇게 해서 딜렛 따로. 딜렛 누르고 그 다음에 엣지 오케이? 아 네. 네, 이해가죠? 그렇게 해서 딜렛 엣지. 얘는 아까 따로 선택되더만. 또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오브젝트 모드로 가면 얘는 오브젝트가 따로 돼 있어요. 얘는 그냥 여기 클릭하면 그냥 딜렛. 아, 오케이 됐죠? 그럼 눈도 다 지워졌죠? 눈은 다 지웠고 이제 저거 하나만 지워. 뭐 지워야 돼 또? 여기 오른쪽에도 하나 더 이렇게 있어. 화면 쓰는 법을 아직 몰라갖고 이렇게 휠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어. 여기다 이렇게 되면 된단 말이야. 우리 다즈는 꼭 이 기즈모를 만져야 되는데 네. 이 블렌더는 화면 밖에다가 그 마우스 휠을 클릭하면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요. 뭘 지워야 돼? 다 지웠잖아 지금. 다 지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요 기즈모의 X축을 누르고
그 다음 Y축을 한번 눌러줘요. 그럼 뒤통수가 나와요. 이렇게. 화면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아 이거 뒤로 이거 거꾸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자, 확대하고 자, 봐봐. 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해서 화면 밖에 겹치지 않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지우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선택을 해주면 돼. 선택. 이렇게 와. 이렇게 되지. 아, 네. 이렇게 해갖고 이걸로 하고 딜레 베이스 이렇게 다 지웠죠? 네. 자 뒤통수를 만들어봐. 이 X축 누르고 그 다음 Y 한번 눌러봐요. 그럼 투시 안 먹은 상태에서 뒤통수가 딱 나올 거야. 이거 뒤통수가 아니네. 뒤통수 맞아? 네. 어? 꽁지를 지우시면. 뒤통수가 아닌데 이거 뭐지? 아, 제 꽁지 지우. 왜 지웠어요? 아, 왜 지웠어요? 지금 해야 되는데. 아 해야 돼. 자 이런 꽁지 같은 거 지우는 거 뭐 알아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본인이 하면 되는데 자 제가 이제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 있어. 그림 그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꽁지머리나 이런 게 일부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적당한 위치를 활용할 건데 이렇게 길면 축도 이 중앙이 잡히고 불편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굳이 긴 머리 길 때 이거를 움직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 흔적만 남아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기서 에디트 모드로 가고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요게 뭐냐면 요거 엑스레이를 토글이라고 써있어요. 화면에 똑같은 거면 다 선택해봐요. 누르지 말고 그냥 거기다 마우스 커서 올려놔봐요. 네. 엑스레이를 토글이라고 써있죠. 네. 이건 뭐냐면 우리 아까 방금 눈알을 지울 때는 앞부분을 지우면 뒷면이 안 지워져서 또 지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키면은 이 화면상에 나오는 앞뒤를 다 지워줘요. 엑스레이 그 속까지. 네. 이해가죠? 네. 요거를 한번 지워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캐릭터를 그릴 때 뒤통수에 머리카락이 있다라는 흔적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울게요. 그러면 요 정도로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선택 똑같이 됐나요? 요 엑스레이 톡을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꾹 눌러서 박스 선택으로 바꾸고 딱 정종님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재범님 됐나요? 좀 엑스레이가 어떤 버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예요. 아, 이거 누르시면. 아니 그 옆에. 이거요? 예. 아, 이거인데. 이거 누르고 이거 커서 꾹 누르시면은 네. 한번 거 박스 선택하시면 돼요. 셀렉트 박스. 영어로 돼 있어요? 네. 다들 처음 키면 언어 설정하면 나오는데 그때 그냥 넘겼구나. 자 일단은 요렇게 재범씨도 했죠? 저 꽁지만 선택이 돼야 되는데 머리 전체가 좀 또 선택이 되고 에디트 모드 안 하신 것 같은데. 아 에디트 모드로 안 돼 있나 보네. 그러면 여기 에디트 모드. 아 에디트 모드. 어, 그리고 좀 봐줘요. 셀렉트 박스. 에디트 모드 돼 있고. 네네 돼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왜냐면 이제 앞으로 실제로 가발 쓸 때 이런 일이 꽤 있어요. 긴 머리 캐릭터나 이런 거 긴 머리를 통으로 머리 씌우면 막 몸을 가리고 드로잉하는데 불편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머리가 어느 정도 길다라는 느낌만 주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게 작업할 때 편하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요길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뒤통수에다가 꽁지머리 뒤통수 나올 때 그리거나 혹은 바람에 날리는 꽁지머리 뒤통수 걸 그리더라도 내 몸 어디쯤에서 시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를 파악할 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똑같이 딜렛 누르고 페이스 누르면 끝. 자, 요 정도가 이제 다 완료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나머지 애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밑에 얘네들. 기본으로 돼 있는 얘네들. 이거는 블렌더를 키면 무조건 처음에 실행되는 조명하고 카메라예요. 얘네들이 같이 저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장할 때 하는 방법. 자,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바꾸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할 거예요. 내보내기.
자, 내보내기. 자, 여기까지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예. 해보죠. 내보내기가 임포트 뭐 네, 임포트 해야 돼. 임포트는 들여오기. 익스포트. 네, 익스포트 네. 네. 아, 예? 왜 한글이 안 돼 있는 거야? 성명 설정에서 바꿀 수 있어요. 자, 바꿀 수 있나요? 나중에 바꿔야지. 일단 요 모양을 저거 화면을 잘 보란 말이에요. 화면, 네. 그죠? 화면 잘 보면은 순서가 가져오기 앞에는 요 모양이 좀 다르죠. 내보내기 요거 모양 앞에, 그죠? 네. 여기 좀 다르니까 요걸 보면 돼요. 내보내기에서 OBJ로 하면 돼요. OBJ. 예. 이게 3D의 어떤 기준이 되는 파일 확장자라고 보면 돼요. 예. 제일 안정적이에요. 물론 이제 다지에 불러오면 얘가 저 텍스처가 다 날아가긴 해요. 근데 어차피 우린 모양만 있으면 되니까. 자, 웨이브 프론트 OBJ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내 작업 폴더로 갖고 와서 자, 여기다가 파일명을 적어주면 돼요. 예. 되도록이면 영어로 적어주고 그래야 오류가 가장 적으니까 ZH라고 할게요. 저는 ZH01 그리고 헤어라고 쓰면 되겠다. ZH 헤어 01 뭐 이런 식으로 익스포트 웨이브 오브젝트 요걸 누르면 되는데 지금 누르지 말고 여기서 보면 일반 옆에 포함 있어요. 요거 보여요? 요 부분? 네. 네. 요거를 꼭 클릭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씬 안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밑에 조명도 있고 박스도 있고 그죠? 네. 그런 걸 다 빼고 선택된 것만 오브젝트로 보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택만이라고 돼 있는 거 요걸 선택해야 돼요. 이해 가죠? 네. 요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익스포트 웨이브 프론트 OBJ 요걸로 파일명 잘 정하고 그 다음에 클릭해 주면 돼요. 자, 요 상태에서 한번 잘 됐으면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요걸 끄고 자 블렌더를 끄고 다시 한번 블렌더를 켜볼게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안 하고 기본적으로 이 윈도우에 깔려 있는 3D 뷰어가 있긴 한데 그걸로 클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좀 맨날 이렇게 느려 터져 갖고 잘 안 써요. 저도 처음에 몇 번 썼는데 느려 터지기도 하고 어떨 때 안 열리기도 하고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주는 건 잘 쓸만하지가 못해요. 근데 사실 블렌더는 누르면 바로 켜져요. 되게 가벼운 프로그램이라 여기서 요거를 그냥 확인하는 게 좋겠죠. 그냥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서 익스포트 여기서 그냥 가져오기 요걸로 한 다음에 OBJ로 그 다음에 방금 내가 저장했던 곳으로 가서 한번 열어봐요. 그것만 열리나 다른 것까지 같이 열리나. 그래서 딱 누르면 어디갔지? 그죠? 가발만 열리죠. 위에 딱 보면 가발 말고 딴 것도 안 열렸고 그죠? 이게 아닌데? 딴 것도 같이 돼 있나? 밑에 축까지 있어서 그렇구나. 어쨌든 딴 거 지우고 가발만 남죠?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칼 작업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똑같이 압축품 칼을 그대로 불러오면 돼요. 블렌더에서 똑같이 익스포트 가져오기, 임포트 가져오기, 그 다음에 파일 확장자가 뭐였죠? GLTF 요걸로 해서 스크타 그 다음에 실습용 스워드 클릭 그 다음에 가져오기. 자 하면은 칼이 밑에 있죠. 자 요렇게 해서 보면은 칼 자체가 지금 모델링이 작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그 캐릭터 켰을 때는 굉장히 크게 나왔잖아요. 그죠? 네. 이럴 때는 나중에 이제 다지에 불러올 때 사이즈를 잘 고려해야 돼요. 어쨌든 그냥 이 상태로 저장하기보다는 얘를 좀 확대해서 저장을 할게요. 조금 크게. 지금 너무 작게 돼 있으니까 이때는 S를 누르면 돼요. S. 이 칼이 선택된 상태에서 S를 누르면 크기를 키울 수 있어요. 이해가죠? 한 요 정도로만 키울게요. 이 격자 그리드가 저랑 비슷해지게 확장을 시켜줘요. S를 눌러요.
그러니까 칼을 선택하고 S가 스케일이에요. 그럼 확장할 수 있어요. 확장되죠? 네. 네. 자, 이 정도 크기로 한 다음에 그 박스 지우시면 나와 밑에 있어요. 아 네. 자, 여기 쓰면은 요것도 역시 저장할 때 혹시 모르는 잡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그냥 저장할 때 내보내기로 할 때 항상 그냥 그걸 체크하면 돼요. 내가 선택한 것만 저장하겠다. 내보내기 웨이브 오브젝트. 자, 여기서 선택만. 자, 그 다음에 내 작업 폴더 찾아가서 거기다가 저장하고, 여기 파일명 뭐 스워드라고 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 자, 일단은 그렇게 다 됐죠? 칼까지 저장했죠? 그럼 저번에 만들던 캐릭터 다 갖고 있나요? 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없어요? 남아 있을 겁니다. 네. 남아 있으면 그거 열고, 없으면 그냥 아무 캐릭터나 열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비율 조정해 놓은 캐릭터 있잖아요. 다리 길고 얼굴 좀 작고 이렇게, 혹은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저장한 캐릭터가 있으면 그걸 열고요. 이 손에 쥐고 있는 얘를 일단 삭제하고, 아까 우리가 오브젝트로 한 칼을 이 손에다 쥐어줄 거예요. 그 다음 가발 씌워주고, 그 다음에 간단한 포징하는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죠. 예. 다 캐릭터 불러와줬죠? 불러오고 있습니다. 네, 불러오세요. 자, 다 불러오지면 바로 임포트해서, 자, 이렇게 여기까지 열면 돼요. 수진님 잘 되고 있죠? 네,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다 불러와줬죠? 예, 불러왔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가발 먼저 씌울게요. 요 G 헤어 얘를 열게 할 거예요. 열기. 그러면 여기 창이 떠요. 근데 이 퍼센테이지가 그냥, 일단은 퍼센테이지는 신경 쓰지 말고, 근데 지금 24,000 퍼센테이지로 돼 있는데,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첫 번째 열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디 있나 한번 보면은 이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스케일하고 기준이 안 맞아서 그래요. 이거 찾는 방법은 씬에 들어가야 돼요. 씬에 들어가서 G9 캐릭터 있고 노멀보이 있고, 요 헤어 보이죠? 요 헤어를 기준으로 클릭하면 헤어가 여기 보여요. 근데 헤어 대비 사람이 안 보여요. 저기 위에 굉장히 높은 데 있죠? 가발도 크고.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지우고, 요번에 사이즈를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지금 굉장히, 지난번에 제가 열었던 파일이 너무 작아서 이 스케일 값을 늘려놔서 그래요. 근데 요번에는 머리가 너무 크니까 스케일 값을 바꾸는 거예요. 왜 요걸 알아둬야 되냐면, 앞으로 이제 소스 같은 거 쓸 때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크게 만들고, 절대적인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다 자기들이 그냥 대충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스케치업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3D 프로그램에서 그 어떤 모델링을 할 때 내가 선을 임의로 긋지만 거기엔 다 그 길이에 대한 정보가 남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모양만 생각해서 만들지만 다른 프로그램으로 왔을 땐 그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스로 쓰면 매번 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 처음에 딱 불러오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거야. 아, 예. 다시 한번 보면은 얘를 열기로 해서 지금 24,000으로 있는데, 여기서 공을 2개 빼볼게요. 그럼 200% 이 정도 accept. 너무 또 작아졌죠. 마지막으로 한 500이나 600 정도로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거를 저는 55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얼추 뭐 비슷하죠? 아직은 작지만 여기에서 디테일한 크기는 이제 이 안에서 조절하면 되니까. 자, 여기 머리통 위치에 적당히 맞춰주고, 그 다음 사이드에서 위치에 맞춰주고, 자, 그 다음에 요 파라미터 일로 가서 스케일 값 좀 조정해주고, 스케일은
요 밑에 축에 맞는 스케일들이 있어요. X만 늘리면 두께만 두꺼워지니까 이 맨 위에는 요 스케일로 조절하면 돼요. 요걸로 쓱 긁어서 머리에 딱 맞게끔 조절하면 되겠죠. 그래서 옆에 머리도 보고 앞에 머리도 보고 해서 적절하게 가발을 씌워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돌려보고. 자, 여기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쓰는 소스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리얼 게임 캐릭터 같은 경우도 잘 검색하면 무료로 좀 나오거든요. 그런 거 머리 잘라갖고 붙이면 이 앞뒤 간격이 맞아요. 근데 이 코믹체 같은 요런 캐주얼체들은 대체로가 위아래가 길고 앞뒤가 납작해요. 이거는 모델링 자체를 할 때도 그렇게 잡고 실제로 그림 그릴 때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캐주얼 그리는 사람들은 요런 비율로 그려야 되니까 요대로 쓰면 되고, 요걸 리얼 캐릭터나 요런 혹은 미들체나 요런 거에 맞게끔 조정해서 쓰려면 앞뒤만 키워줘야 돼요. 지금 보면 요 기즈모 보이죠? 요 기즈모에 요 네모 점들 있죠? 여기 보면 스케일 Y라고 뜨고 스케일 인 Y, 여기 보면 스케일 인 G,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에서 보면은 요거는 스케일 X, 그죠? 이렇게 뜨죠? 다 확인 가능하죠? 예. 네네. 네, 요거 보면 요 네모점 있죠? 요 봐봐요. 네. 이 네모점, 요게 스케일 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은 뭐냐면 위치 조정. 이해가죠? 네. 자, 그 다음에 요 동그란 건 뭐겠어요? 로테이트. 선생님, 네. 저 머리를 불러오는데 자꾸 사각형 그 정육면체로 불러가시는데 이거 정육면체 선택하셔서 저 내가 아까 머리 선택하라고. 아, 진짜. 블렌더 껐어요? 아직 켜져 있습니다. 당연히 안 꺼. 그러니까 봐봐요. 이거 할 때 머리 이거 여기 머리는 요걸로 씌워요. 얘로 씌워요. 사각형으로. 머리에다 사각형 씌워요. 그래서 이 내용만 파악하면 되니까 집에서 이거 영상 보고 네. 멈춰가면서 정확하게 어디를 눌렀는지 다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그래서 그 박스를 머리에다 씌운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서 스케일을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위치도 위치지만. 그래서 위치는 이 두 개 뷰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정면뷰, 그 다음에 측면 뷰를 이용해서 머리 가발을 씌우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 뷰를 이렇게 이용해서 가발을 씌우면 돼요. 이 정면에서 보면 가발이 좀 한쪽으로 치우쳐진 느낌 있죠? 요 클릭해서 요 가운데 세모 있어요. 요 세모. 이 세모는 뭐냐면 뭐라고 쓰죠? Translate in X and Y라고 뜨죠. 그러니까 X축하고 Y축에 맞춰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즉 Z축은 이동 안 한다는 뜻이에요. 요걸 선택해 갖고 가발을 적절한 위치에 씌워주면 돼요. 자, 요 적절한 위치도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서페이스로 가서 일단은 머리카락이 너무 흰색이면 모양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이스 컬러를 일단 회색점으로 맞추는 게 형태가 잘 보여요. 그죠? 자, 요렇게 한 상태에서 조금씩 조절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캐릭터 머리통을 이게 씌우면 어때요? 머리통 대비 가발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제 영상을 보라고요. 그죠? 그러면은 요 가발을 살짝 이쪽으로 이동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머리통을 딱 눌러봐요. 그러면은 이 머리카락과 이 캐릭터 두상과의 관계를 잘 확인하고 씌우라는 얘기예요. 적절하게 두께감이 고르게 돼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안 되게끔 이렇게 보면 적절하게. 그 다음에 살짝 위아래도 보고. 그 다음에 앞뒤 간격에 요 앞머리가 지금 코에 먹혔죠. 그러니까 앞머리를 좀 더 두껍게 해줘야 돼요. 여기 요 파란색 점을 선택해서 스케일을 살짝 늘려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옆에서 본 느낌도 고려해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회전해 가면서 보면 되겠죠? 회전해 가면서
사실 뭐 얼굴형하고 머리 스타일이 잘 안 맞긴 하는데 이런 느낌을 한다. 그럼 여기 뒤통수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제대로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뒤통수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백을 선택하면은 뒤통수가 되고, 요 얼굴 선택한 상태에서 요 네모 요거 보이죠? 뷰 프레임 요거를 클릭해주면 여기에 꽉 맞게 이렇게 조절이 돼요. 요걸 선택해서 요걸 조금씩 조절하면서 이 목하고 관계를 맞춰줘요. 자, 요 정도. 그 다음에 가발이 조금만 더 두꺼워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스케일, 그 다음에 위치 조절, 적절한 정도, 이 정도로만 하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돌려보면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이 정도 느낌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드로잉 할 때 요게 스무스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면은 다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스무스라는 기능을 해서 여기가 부드럽게 둥글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끌 거예요. 끄는 방법은 서페이스로 가서 여기 가서 여기다가 SM이라고 쓰면 돼요. SM. 자, 여기서 ON을 꺼줘요. 자, 이러면 각이 져요. 왜 각진 걸로 해야 되냐면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머리카락 결 파악하기 훨씬 좋아요. 아까보다는. 그럼 여기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의 덩어리 가운데 각이 다 보이죠. 그럼 흐름이 보인다고. 아까 스무스하고 차이를 한번 봐봐요. 봐봐요. 스무스하면 뭉개지죠. 요 결이 보여야 머리카락을 그릴 때 요런 걸 참고할 수 있다는 얘기. 이해가죠? 네. 그래서 스무스 작업 꺼주고 요렇게 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이 씬에 가서 이 가발을 캐릭터 얼굴 선택하고 이 얼굴에다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딱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발이 선택되진단 말이에요. 이 선택이 안 되게 언체크 해주고. 언체크까지 다 했나요? 잠시만요. 네. 뭐 천천히 해봐요. 모르면 말하고. 네. 네, 됐습니다. 사각형으로 하는 중입니다. 그래. 이렇게 자 그럼 그렇게 됐죠. 이렇게 된 거예요. 가발 할 때도 그러고. 그래서 집에서 작업할 때는 영상 보면서 네. 하고. 옷이 왜 투명도가 없는 거지? 그때 하는 방법을 몰라서. 자, 여기서 네. 옷은 어딨냐면 요 몸을 선택하면 여기서 힙을 눌러요. 그럼 이 몸이 다 가려지죠. 카테고리가. 그럼 여기서 보면 셔츠 요거 선택하고 서페이스 셔츠 여기서 얘를 SM으로 해놨으니까 요거 일단 지우고 그 다음에 오파라고 써봐요. OPA 컷아웃 요거를 한 50% 해봐요. 오케이? 저 투명도 먹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가발까지 다 됐나요? 이제 머리통 움직여봐요. 거기까지 못했습니다. 머리통에 집어넣어야지. 얼굴 선택하고 그 다음에 헤어를 거기다 넣어요. 클릭해서 헤드에 넣고 그 다음에 언체크 있고 오케이. 자, 이러면은 저 파워 포즈 열어봐요. 파워 포즈로 한번 움직여봐요. 머리통. 오케이 됐어요. 자, 잠깐만. 요게 지금 이렇게 하고 파워 포즈를 위에다 올려. 이게 되구나. 메뉴에서 워크스페이스 전체 참. 이 자리가 좀 옛날 버전 같습니다. 본인이까지 알았어요? 아, 버전은 같아요. 버전은 맞아요. 같은데 네. 잠깐만 바꿔요. 여기 지금 위아래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야 여기는 파라미터나 이런 거 쓸 거예요. 페이스 이런 건 안 쓴단 말이에요. 빼서 삭제하고 서페이스 쓰고 카메라 쓰고 쉐이핑 쓰고 파라미터 쓰고 이런 거 다 쓰는 거예요. 여기서도 안 쓰는 거는 요 복수 버튼 이거 안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엔바이러먼트 이쪽으로 보내고 C는 일단 C는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윈도우 가서 펜에서 파워 포즈
파워 포즈 열고 얘를 여기다 둬주고 그다음 씬을 일로 보내고 이해하죠? 네. 파워 포즈는 항상 여기에 있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팁이란 말이에요. 화면 잡으면 뭐니까 요거는 꺼지고 자 이렇게 하면은 왜냐면 나중에 포즈를 정할 때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징 바로 여기 돼 있고 파워 포즈 여기 돼 있고 여기에 이런 것들 다 있어요. 요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불러야 된다. 여기서 그러면은 워크스페이스로 가서 세이브 레이아웃 하고 여기다가 이름 써요. 본인 쓸 수 있는 그 스무스는 어떻게 하는 그거는 여기 서페이스가 갖고 서페이스 가서 이 가발 선택한 상태에서 네. 서페이스에서 여기 SM 자 요거 오프 오케이 됐죠? 네. 네 잠깐만 그리고 여기서 이 화면 B를 저장을 해놔야 돼. 이 레이아웃을 네. 하다 보면은 실수로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알아놔야 돼. 그래서 여기서 세이브 레이아웃 하고 여기다 이름 써. 그 다음에 accept. 자. 이미 저장돼 있다고. 잠깐. 이미 해놨네. 아마 예전에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셀렉트 레이아웃 하면 여기 있네. 네. 자 일단 다 됐죠? 네, 이걸로 저장합니다. 네? 아 이건 나중에 하고 일단 자 요거를 이제 여기가 파워포즈 여기 있죠? 예. 그리고 여기 씬을 여기다 놨고요. 씬을 여기다 놔야지. 씬은 이게 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야 편하단 말이에요. 엔바이러먼트는 안 쓰고 일단 삭제하고 자 요렇게 파워포즈 나오고 밑에 쉐이핑이나 서페이스, 포징 이런 것들이 밑에 나와야 되고 포징하고 파라미터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 자 여기 이렇게 해놓고 요 레이아웃을 저장할 거예요. 윈도우즈 가서 워크스페이스 가서 여기서 세이브 레이아웃 이름 쓰고 간단하게 써 간단하게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예. 그 다음에 accept 이러면 레이아웃이 이미 있다는 것 같은데 이거 언제 만들었지 이거? 내가 이거 한번 했었나 이제? 셀렉트 레이아웃 해놨네. 자 레이아웃이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돼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쓰다 보면은 요 레이아웃이 여기에 씬이 있고 요쪽에 파워포즈가 있고 요 밑에 요런 파라미터 포징 이게 다 파라미터라고요. 요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야지 작업하기 편한데 실수로 요거를 끌어다가 삭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화면을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작업하기 편하겠죠. 그때 하는 거는 요 윈도우를 가서 자 워크스페이스에서 세이브 레이아웃 해서 여기다가 본인 이름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accept 딱 하면은 됐다. 됐다는 뜻이네요. 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작업하다가 실수로 파워포즈가 꺼지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혹은 내가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지웠어요. 다시 불러올 수도 있지만 이게 하다 보면 한두 개씩 막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저장해놨던 워크스페이스 공간을 그대로 갖고 오면 되겠죠. 여기서 셀렉트 레이아웃 하고 여기 밑으로 가면 지지 딱 하고 액셉트 하면은 세팅 값이 그대로 복원되죠. 이렇게 자 요렇게까지 다 됐죠. 가발 씌우고 자 그 다음에 캐릭터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자, 머리 움직이고 그죠? 됐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근데 요번에는 칼을 한번 손에다가 씌울게요. 자, 칼을 열는 건 똑같이 임포트로 아까 저장했던 스워드를 열기 하면 아마 좀 더 여기 나왔네요. 칼 그죠? 자 이 칼 자체가 지금 돌아가 있으니까 요거를 들기 편하게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자, 여기를 90도로 정확하게 맞출게요. 90도 이렇게. 다 됐죠? 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갖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또 돌릴게요. 이렇게 역시 90도. 여기 102로 돼 있는데 90 딱. 자, 그 다음에 칼 자체가 어느 정도 큰지 모르니까 이렇게 보면 칼이 좀 작죠.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스케일 값도 살짝 조절할게요. 스케일을 요 사람 대비 크기로 봐서 한 요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요 정도. 여기까지 다 됐나요? 이거는 네. 혹시 회전할 때 90도씩 회전하는 저 기능은 없나요? 아, 그게 없어요. 거기서 적당히 조절한 다음에 옆에 이 포징에서 스케일 값을, 이 로테이트 값을 조절해 주면 돼요. 이렇게. 포징 가봐요. 옆에. 포징 아니면 파라미터도 있어요. 파라미터는 전체적으로 있다고 보면 되고, 포징은 좀 간소하게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포징 쓰고, 그 다음 좀 디테일하게 움직일 때 파라미터 쓰는데, 아무튼 포징에 가면은 요 칼을 선택하면 여기 트랜스 이건 이동, 그 밑에 로테이션, 요건 회전, 그 밑에 스케일은 축척, 이렇게 있으니까 이 로테이션을 선택해서 X축으로 90, J축으로 90 이렇게 하면 내 손에 쥐기 딱 좋게 이렇게 세팅이 될 거예요. 이거는 뭐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칼을 또 구하면은 그 칼이 그 모델링을 한 사람이 다 다르고 축을 다 다르게 잡아요. 기준 축을. 그러니까 그때그때 요거는 맞춰서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 삼각형을 눌러서 손에 쥐어주면 돼요. 손의 위치. 근데 칼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죠. 반대쪽. 반대쪽이면은 이게 레프트니까 라이트브로 넘어갈게요. 라이트브로 딱. 적당한 위치 딱 맞죠? 요 상태에서 여기서는 프론트로 넘어가고, 자, 캐릭터 중심으로 여기를 이렇게 맞춰줘요. 그럼 검을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돌려보면 거의 비슷하게 잘 돼 있죠? 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검을 또 퍼스펙티브에서 이동시키고 싶을 때도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빨간 축과 파란 축만을 기준으로 이동시키고 싶다 하면 요 삼각형을 누르면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앞뒤로는 이동 안 해요. 그죠? 반대로 옆으로 좀 이동시키고 싶어. 그럼 여기서는 파란 축과 녹색 축 요걸 기준으로만 이동이 돼요. 그죠? 정준 이해 가나요? 네. 예,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거 다 끝났고요. 여기서 좀만 더 자세히 만진다면 칼을 좀 더 안쪽으로,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흰색으로 돼 있으면 기본 빛 방향이나 이런 거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너무 밝으면.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서페이스에서 색깔은 그냥 회색조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역시 가능하면 스무스 좀 꺼주고, 이 스무스를 끄는 이유는 형태를 알아보기 좋아서 그래요. 봐봐요. 요 칼의 기준에 되는 요 면이 스무스를 끄면 어때요? 더 잘 보이죠? 네. 그죠? 예, 형태를 더 알아보기 쉽게 해줘요. 우리가 그릴 때 면을 좀 제해서 그리면 되니까. 자, 요렇게 한 상태에서 스무스를 오프로 해주고, 그 다음에 스무스 끄고, 베이스 컬러를 조금 어두운 회색으로 살짝 이렇게 해주면 칼의 양감도 잘 보이고 형태도 잘 보여요. 역시 마지막에는 뭘 해야 되겠죠? 이 칼을 이 오른 손등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중요한 건 손가락이 아니니 이 손등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스워드를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라이트 핸드. 역시 칼이 따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언체크를 해주면 좋은데, 칼은 언체크를 잘 안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칼을 아래로 요렇게 들고 있어요. 요걸 잡고 요렇게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요렇게 들면 팔만 이거를 이렇게 꺾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팔만 꺾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요런 거는 다시 한번 보여주면, 우리가 칼을 밑으로 이렇게 잡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칼 자체가 요렇게 된 상태에서 칼이 여기서 한번 더 회전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그럼 이런 칼을 잡을 때는 손을 더 꺾어야 되냐, 손목을?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손목은 요 정도만 꺾고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손가락이 바뀌어요.
그래서 요런 포즈 할 때는 요런 상태에서 칼 위치를 잘 보고 사이드에서 요 정도 잡아주고 손가락으로 가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살짝 열리고 여기를 닫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좀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가죠? 네. 우리가 칼 잡을 때 실제로 그렇게 해요. 아래로 가려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다른 뭐 가발이나 이런 거는 언체크를 하는데 칼은 언체크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칼도 손하고 좀 다르게 축을 바꿔줘야 될 때가 있어서, 그래서 칼은 좀 다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잡을 때도 있고 아까처럼 잡을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칼은 웬만하면 언체크를 안 한다. 예. 요 정도가 이제 기본 세팅이에요. 칼뿐만 아니라 뭐 창이나 다 똑같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일상적인 포즈를 한번 연습하라고 이렇게 포징할 때도 했는데, 그때도 우리가 아이템을 손에 쥐어줄 때는 얘네는 언체크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손가락을 계속 움직여가면서 물건을 쥐기 때문에 딱 정형화되게 손등에 붙이면 오히려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등의 기준이 되게끔 붙이긴 하되 그 안에서 칼이 좀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한 거고요. 이제 오늘부터 여기까지 하면 기본 세팅은 다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체형 만들고 옷 입히고 투명도 주고, 그 다음에 오늘은 가발 씌우고, 그 다음에 간단한 장비 착용. 자, 예를 들어서 등에다 가방을 매게 하고 싶어, 그죠? 그런 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그거까지만 보여줄게요. 가방 모델링을 해도 되고, 아니면 대충 내가 만화에 쓸만한 가방 크기를 적당히 정해놓고 해도 되겠죠. 1m짜리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요런 걸 가방으로 바꿔볼게요. 역시 축을 기준으로, 자, 이 축을 이렇게 줄이고, 자, 이 정도로. 자, 그 다음에 가방이 너무 크니까 이걸 요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살짝 줄여서 약간 좀 큰 가방, 짐 가방 같은 거를 옆에다 이렇게 실어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면에서 이렇게 조절해주고, 후면에서 이렇게 조절해주고, 자, 그죠? 그래서 이 프론트를, 이 뷰를 3개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정면, 측면을 다 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저장하냐면, 우리가 움직일 때 이 가방이 어딜 기준으로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 요 부분을 선택하고, 저 스파인 4, 요쪽을 한번 지워볼게요. 그럼 저기에 붙는 거예요. 저기에다가 가방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큐브를 스파인 4, 이 척추 4번입니다. 스파인 4에다가 집어넣고, 자, 그 다음 간단한 포즈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돌 때, 그죠? 그리고 팔은 뒤로 빼고, 그 다음에 다리는 앞으로 오고, 다리는 뒤로 오고, 얘는 발을 살짝 내려오고, 앞으로 오고. 자, 이 상태로. 옆에서 누가 부른 것처럼 고개를 살짝 돌리고, 자, 그 다음 팔은 이렇게. 약간 여행자 같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포즈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자, 가방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리 쪽에다가 뭐 아이템 같은 거 붙이는 것도 다 똑같아요. 각 파츠에다가 이렇게 선택해 갖고 여기다 하면 어때요? 벨트나 벨트에 뭐 총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네. 탄환 이런 거 여기다 붙이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캐릭터 설정할 때 이렇게 캐릭터 몸 바디 이 디렉토리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템이 그 부분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여요.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토요일까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간단한 컨셉을 해갖고 체형 만들고 가발 씌우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발과 관련된 것들은 이게 생각보다 까다로우니까 그냥 적당히 구할 수 있는 걸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건 틈틈이 그 스케치팩을 들락날락 하면서 한번 어떤 것들이 있나, 그리고 다운로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확인하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나중에 이제 뭐
그냥 유로로 쉽게 구매해서 쓰고 싶다 하면은 거기서 다운로드 누르고 유로 부분에 가면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연재하기 전까지는 괜히 부담될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 무료 쓰고 나중에 좀뭐 작품 연재한다 이러면은 어찌 됐든 3D를 내가 활용하려면 누군가를 시켜야 돼요. 시키는 것보단 싸게 먹혀요. 사서 하는 게. 누군가 사서 이런 거 하나 시키려면은 인건비가 훨씬 더 비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쓰면 되고 조금 답답하면 어느 정도 블렌더 모델링 같은 거 할 줄 알면 좋죠. 그래서 블렌더로 간단한 모형 하면 뭐 이렇게 해서 불러와 갖고 여기서 붙이면 되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부 다 이해 가셨죠? 네. 자, 그래서 집에서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다 컨셉 하나씩 잡고 가발에 좀 색깔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칼에다 좀 색깔 같은 거 좀 넣어주고 각자 개성있게 한번 만들어서 그걸 토대로 뭐 캐릭터 하나 그려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성규님은 요 리얼 얼굴에서 그 얼굴하고 바디 바꾸는 거 샀죠? 쉐입 바꾸는 거. 그 디테일을 그걸로 보면 눈 크기부터 턱 크기까지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최대한 조절을 많이 해서 지금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그 만화를 보더라도 좀 이렇게 미들체지만 좀 예쁜 만화의 얼굴형을 좀 따라서 한번 만들어봐요. 어찌됐든 작화 작업을 하고 싶으면은 사람들이 좀 호감 가는 그림을 그려야 돼. 내가 아무리 내 개성을 하고 싶어도 배고프려면 상관없는데 배고프지 않으려면은 남의 취향을 맞추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얼굴도 한번 만져봐요. 그리고 우리 정종님은 여기다 한 단계 더 할 수 있죠? 얼굴 잘라서 붙이는 것도 한번 해보고 그냥 이 얼굴도 써보고 우리 재범씨도 얼굴도 잘라서 한번 붙여보란 말이에요. 네. 오늘 거 잘 보고 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 정리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거 서브셋으로 저장하면 될까요? 그렇죠. 섭세롯으로 저장을 해야 돼. 아, 이런 젠장 다 저장 안 하고 껐네. 다 저장하고 꺼요. 예, 저 저장했습니다. 저장하고, 끄고, 어차피 영상 요거 보면서